지난번에 조건부 확률 내용 설명 다 했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 풀어본 것까지는 제가 또 기억을 하는데 혹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지 이야기 조금만 해줄래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얘기 좀 해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서둘러서 나가야겠네요. 아, 오늘 서별론이 자, 고맙습니다. 자, 쭉쭉 진행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시간이 끊기면 리프레시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F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네, 오늘 서별론이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나봐. 그랬던 것 같아. 서별론이 문제. 자, 이 서별론이 문제라는 거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그냥 한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하고 이제 가상의 설정을 좀 한 겁니다. 그쵸? 좀 실제라기에는 너무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읽어보시면요. 죄수 A, B, C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2명이 내일 처형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셋 모두 누가 죽는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간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는 셋 중에 누구 2명이 죽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질문을 합니다. B와 C 중 누가 죽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간수는 답변을 어떻게만 할 수 있느냐? B, C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답변만 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B, C, B, C 이걸 다 대답할 수 있으면 또 확률이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B 아니면 C라고만 답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간수가 B가 죽어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A, B, C 중에서 2명이 죽으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B가 죽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어때? A와 C 둘 중에 하나가 죽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야. 따라서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번처럼 이 일련의 사건을 사건 X라 합니다. 자, 그리고 A, B는 A하고 B가 죽는 A와 B가 처형당하는 사건을 A, B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B, C 혹은 C, A B와 C 그 다음에 C와 A가 처형당하는 사건을 저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B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A가 처형을 당한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A, B가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 A, B가 처형을 당할 확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베이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P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숫자들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PAB, PBC, PCA는 전부 다 3분의 1로 확률이 동일해요. 자, 그런데 자, A, B가 처형당해. 그런데 A가 질문을 했어. 야, B가 죽어, C가 죽어. B라고 대답할 확률 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BC가 죽는 상황이야. BC가 처형당하는데 B가 죽어, C가 죽어, B라고 대답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CA가 사망을 하는, CA가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B라고 대답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해주면은 여전히 확률은 3분의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가 죽을 확률 3분의 2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 요거 계산 문제들을 너네들이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하나만 좀 해보면은 61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해놓고 A교 B가 2분의 1. 자, 그렇다면 A교 B를 적당히 K라고 놓으면 P 오브 B는 2K가 되고 P 오브 A는 같은 방법으로 3K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합집합 B는 2K, 3K 빼기 K 하니까 4K죠. 이게 5분의 4예요. 따라서 K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계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이해를 좀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620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는 표를 보고 저번에 내가 간단하게 표로 안경 낀 남학생 이런 거 설명하는 것처럼 표를 보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100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혈액형이 B형이다. B형을 한번 볼래요? B형인 학생은 위에 보면 RH 뿔, RH 마이너스 합쳐서 156명, 아래는 여학생 84명 있어요. 이 중에 이 학생이 RH 플러스형의 남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그랬는데 RH 플러스 남학생은 150명이에요. 240 중에 150이고 확률은 8분의 5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베이스가 전체가 아니에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른쪽에 622번. 자,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게 기계가 3개가 있어요. 그럼 0.25, 0.35, 0.40 이 중에서 불량품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자, 이러한 설명, 부연 설명 바로 없이 다이렉트로 식을 써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서 만든 확률 0.25 근데 그게 A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불량품이야 0.05 B에서 만든 확률 0.35 근데 그게 불량품이야 0.04
C에서 만들 확률 0.40. 그런데 그게 불량품이야 0.02. 자, 이 중에서 이게 불량품이 만들어질 확률인데 그 중에 A 공장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일 확률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위아래에다가 만을 곱해서 125, 140, 80분의 125 이거야 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베이지의 정리를 배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프리식을 쓰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예쁜 수식을 써주기 위함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이고. 자, 조금 더 풀어볼까요? 자, 627번을 한번 보세요. 627번. 이거하고 하나 더 볼 건데.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각각 n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 n개가 일렬로 놓여있는데 K번째에는 K개의 장점 제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n번까지 있는데 각각 공은 다 n개씩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당첨 제비는 1개, 2개, 3개에서 n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상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하나씩, 그러니까 같은 상자에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보건 추출입니다. 갑이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때 갑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다라는 거는 어떤 K번째 상자를 내가 첫 번째 상자를 선택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n분의 1이에요. 그럼 K번째 상자를 선택하면 K번째 상자에 당첨 제비가 K개가 들어있으니까 n분의 K가 되겠죠. 그래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따라서 n제곱분의 1, 2분의 n 플러스 1 해주면 2n분의 n 플러스 1의 확률로 당첨이 된 갑이 당첨이 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을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갑이 당첨이 된 경우와 갑이 당첨이 안 된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K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 상자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갑이 당첨되는 n분의 K와 n분의 K 마이너스 n 마이너스 K 이 경우가 있는데 을이 당첨된다라는 건 남은 n 마이너스 1개 중에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이때는 K 마이너스 1개고 이때는 K개예요. 이 둘을 한번 더 해볼까요? 쓱쓱쓱쓱 했더니 어때? n분의 K로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갑이 당첨되는 확률이나 을이 당첨되는 확률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똑같은 연산을 해주면 을도 이와 같은 확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확률은 동일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세 번째 병이 있더라도 결국에 똑같은 확률이 나온다. 자, 그럼 2번 문제는 을이 꺼낸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갑도 당첨됐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렇게 나눈 게 이제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자, 을이 당첨될 확률은 2n분의 k 플러스 1이에요. 그 중에 n 플러스 1이에요. 잠깐만. 이걸로 볼까? 자, 아니다. 자, 을이 당첨됐을 확률이 2n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런데 갑도 당첨되고 을도 당첨될 확률은 n 마이너스 1분의 k, k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N분의 1이 다시 한번 곱해지죠. 요걸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걸 연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조금 귀찮지만 해주면은 꽤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62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이 사건 A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은 그닥 어렵진 않은 문제일 수 있어. 자, 그런데 62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께 풀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약간 주저주저해요. 학생들이 함수 같은 경우는 막 대입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뭘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지 몰라 해요. 그래서 B에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보다 큰 확률이 A보다 큰 확률에다가 1보다 큰 확률을 곱해주면 돼.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일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1보다 큰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게 마치 점화식처럼 되는 거예요. n보다 큰 확률이 뭡니까? 등비수열이야. 자, 지금 1보다 큰 확률이 3분의 2라 그랬어. 그럼 2보다 큰 확률은 3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n보다 큰 확률은 3분의 2의 n승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x가 n일 확률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까지 구했으면 n일 확률은 n-1보다 큰 확률에서 n보다 큰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의 n-1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이에요. 여기다 이제 거기에 있는 숫자 100을 대입해주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그 밑에 있는 629번을 혼자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조건부 확률 n번 시행 257페이지에 있는 n번 시행. 자, 요거는 거기 밑에 있는 631번을 한번 봐봐. 요즘 같은 때 선생님들이 이러한 조건부 확률 문제 내기 제일 쉬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질병이에요. 질병. 자, 어떤 질병은 A, B, C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타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반응약을 투여하면 양성 반응을 보이는 비율은 A, B, C 유형에 대해서 30%, 50% 그리고 80%라고 한다. 그럼 A 같은 반응약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A나 B는. 솔직히 80%도 이거 엄청 낮은 수치예요. 이건 그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A, B, C 세 가지 유형별로 4명, 2명, 2명이 있다고 한다.
이때 이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임의로 선택해서 반응약을 투여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때 이 사람이 걸린 질병이 A 유형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4명, 2명, 2명보다 퍼센트지로 50%, 25%, 25%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 볼게요. A, B, C 질병이 4명, 2명, 2명이에요. 즉, 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A를 선택한 경우에 이 반응약의 양성이 나올 확률은 0.3이야. B 유형을 선택한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 0.5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0.8이야. 자, 그런데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사람이 A 유형인 8분의 4 거의 0.3. 자, 요렇게 해주면은 위아래에다가 80을 싹 다 곱해버릴게요. 그냥 80, 4, 3, 12. 38분의 12에서 10분의 6이 되겠네요. 자, 조건부 확률은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은 연습을 했다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예요. 확률의 독립. 왜 그런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지.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확률의 독립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정과 주사위처럼 누가 봐도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을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그런데 앞으로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딱 요것만 만족하면 A와 B는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요. 634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각자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저번에 하나 정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635번 같은 경우는 어때? 되게 쉬워 보이지? 나중에 한번 슬슬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워밍업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워밍업으로 637번 한번 볼게요.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에 1이 있는 면부터 K가 있는 면까지는 붉게 칠하고, 레드로 칠하는 게 1부터 7, 1부터 K. 그 다음에 파랑으로 칠하는 게 K 플러스 1부터 6을 칠하는 거예요. 그럼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B라고 하면 그냥 안 되겠다. 빨강, 파랑. 자,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사건 A와 B가 독립이 되려면, 자, 무슨 얘기? 짝수이면서 빨간색. 자, 요래야 된다고. 자, 그럼 짝수일 확률은 일단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빨강 6분의 K야.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1부터 K까지 중에 짝수,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즉 2분의 K가 가우스 2분의 K와 동일해야 되니까
K는 될 수 있는 게 2하고 4. 이렇게 되면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나오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도 독립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동전과 주사위는 너무나 당연히 독립인데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독립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639번. (639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제 조건 주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표본 공간 S는 이렇고 모든 근원 사건의 발생 확률은 같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 한마디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에서 두 개의 교집합, 두 개의 원소를 교집합으로 갖고 사건 X가 A랑 독립이 되려면 A교 X인 12분의 2, 6분의 1이 P 오브 A와 P 오브 X 요래. 자, 그런데 이 친구가 12분의 3인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느냐? 6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즉 X의 원소 개수는 8개라는 거예요. 8개의 원소를 갖는데 A랑은 교집합을 2개 갖는다. 따라서 X의 가지수는 셋 중에서 2개를 뽑고 나머지 9개의 원소 중에 6개를 추가적으로 뽑으면 되고 3 곱하기 9, 84인가요? 3, 4, 12, 3, 8, 252가지 경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개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굳이 확률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집합 X의 개수는 252개 나온다. 자, 시간관계상 어떻게 보면 요걸 푼 거예요. 640번이 약간 진또배기예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열심히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640번 꼭 풀어보세요. 최근에 한 학교에서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냈는데 단순히 조건을 어떻게 했을 뿐인데 X의 원소가 4개라는 조건을 뺐을 뿐인데 학생들로 하여금 거의 멘붕이 일게끔 그랬던 문제거든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요. 맘 같아선 언제든 진짜 차분하게 자 풀어보세요 하고 막 하고 싶지만 자 제가 풀어야죠. 그래야 진도를 나가지. 자, 642번 볼게요. 642번은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K번째 나온 눈이 1, 2, 3, 4, 5, 6.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이라는 값을 갖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SK가. 즉, 다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 변형은 얼마나 쉽냐면 이거 개수를 2개가 아니라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그냥 문제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학생들의 골머리는 더 썼겠죠. 자, 1번 봅시다. 얘가 0이 될 확률 0이 된다라는 건 000 아니면 01 마이너스 1이에요. 0001 확률 3분의 1의 세제곱 01 마이너스 1도 3분의 1의 세제곱이지만 경우의 수가 6가지 있으니까 더해주면 27분의 7. 자, 2번 보시면 x1이 0이 아닐 때 x는 0.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자면 x는 0, x1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x1이 0이 아니다라는 거는 x1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x1이 1인데 x가 0이 되려면 나머지 둘의 구점은 마이너스 1과 0. 이때는 1과 0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x1이 0이 아닐 확률은 일단 3분의 2예요. 그 중에 x1이 0이 아닌데 전체 합이 0이 될 확률은 보시다시피 3분의 1 곱하기 나머지 둘의 구성이 마이너스 1하고 0이 된다는 거 9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3분의 1 곱하기 9분의 2. 그래서 위아래에다 27을 곱해버리면 위에는 4가 되고 밑에는 18이 되고 즉 9분의 2가 된다는 거지. 자, 3번도 해보시면 3번을 확인하는 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x1, x2가 같은 확률, x2, x3가 같은 확률. 그럼 교집합은 x1, x2, x3가 모두 같은 확률이잖아요. P of A는 x1, x2가 같은 확률은 0011, 0011 마일. 좀 확률이 다 같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B 같은 경우도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A 교 B라는 거는 셋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셋 다 경우의 수가 27가지인데 그 중에서 셋 다 말 0001111 이렇게 되는 거는 3이니까 독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따져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까다롭게 문제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643번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한 장 넘겨서 있는 644번을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644번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2013년도 서울대 문제인데 기하학적 확률 가지고 독립을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기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형태의 문제죠. 근데 기하학적 확률로 이렇게 독립 여부를 따지는 문제들이 잘 없어서 자, 보시면요. x하고 y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 이렇게 요게 전체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볼까?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u는 4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v는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될 겁니다. 자, 이게 해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사건 A는 여기다 표현을 해볼 거예요. u가 0 이상인 거니까 이 a 더하기 b가 0 이상, 즉 a 더하기 b가 0 이상. 이게 a축이고 이게 b축이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b는 마이너스 a 이상. 요게 사건 A예요.
자, 그 다음에 사건 B를 볼게요. 사건 B. 이번엔 사건 B. 사건 B는 V가 0 이상,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0 이상, B는 3분의 A 이상. 사건 B 3분의 A 이상. 보시면은 A든 B든 P 오브 A는 2분의 1이고 P 오브 B도 2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C까지 한번 해볼게요. C까지. 자, C는 사건 C는 U가 V 이상. 그럼 U 저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3B 넘기고 A 2야. B가 A 2야. 그럼 B가 A 2야. 이렇게 해서 다른 색으로 B가 A 2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1번 보시면 A교 B는요, 자, 둘을 합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중에 이 뒤꿈치 부분의 넓이니까 4 중에 이 부분은 넓이가 2분의 1이고 이 부분은 넓이가 몇이니까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6분의 3, 3분의 4, 3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 아니게 되죠. 어쨌든 3분의 1.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A와 C가 독립이다. A 2분의 1, C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죠. 그런데 A와 C의 교집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놓고 교집합이 여기란 말이야. 즉 4분의 1이에요. 따라서 독립이다. 그 다음에 A교 B가 발생했을 때 A와 C가 모두 양수. 자, 이 중에서 모두 양수인 거는 요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이 3분의 1의 확률 중에 6분의 5. 따라서 4분의 1 확률이니까 확률에 3분의 1 중에 여기가 될 확률 24분의 5니까 8분의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 확률 가지고도 독립이나 이런 조건부 확률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